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어제 7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가 오늘 사과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요. 여야 소식까지 성취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국 법원장 회의에 법원장 42명이 모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인데 무엇보다 이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장들의 우려가 좀 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사법개혁이지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100일 취임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보면 한 것에서 이제 한 발언을 보면 너무나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 이제 뭐 입법, 행정, 사법이 있지만 사법이 가장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선출 권력인 이제 입법 그리고 또 이제 본인 대통령 이제 선출 권력이잖아요. 행정이 있고 그 밑에 그 권한 안에서 이제 그 사법이 있다 이러면서 사법이 사법을 입법을 앞설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법을 가장 이제 밑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사법은 사실 독립권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재판까지도 민주당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이 사법권이 권력의 신여가 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을 이제 밖으로 꺼낸 겁니다. 국민이 사실 선출 권력 대단하죠. 근데 국민이 그렇게 모든 권력을 다 하라고, 그러니까 사법까지, 그러니까 재판까지 하라고 국민이 이런 권력을 준 것이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 삼권 분립을 사실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이거 민주주의 아니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여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법부마저 그러니까 독주하는 그런 입법, 행정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사법이 없다면, 사법부가 없다면 이게 누가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의 그 권력 체계 이제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또 내란 재판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사법부의 의견도 당연히 수렴은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 대법원장 회의 결과를 통해 나온 말들은 그렇게 공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연간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재판의 수가 5만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대법관 수는 14명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상 재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12명이 이걸 다 전담하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증언은 저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관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 같은 경우는 선출되는 권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국민들이 다음 선거 때 대통령에 속한 정당을 심판함으로써 견제를 할 수 있고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잘못하면 다음 선거 때 주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데 사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 대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좀 더 이런 변화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고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면서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국회의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네, 특히 법원장들은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반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것은 이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내란 수사도 하고 있고 내란 재판도 이제 곧 열릴 텐데 그것도 이제 결과 민주당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이제 재판부까지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겠다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내란 특별재판부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이제 사법부라는 것은 뭐 이제 법관 같은 경우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재판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게 재판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다수의석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의 정말 큰 지지를 얻고 이제 대통령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있는 그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정말 이거는 침해하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인민재판을 정말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 인민재판에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마치 선출된 권력을 중심으로 재판이 운영될 경우에 이거는 국회 축소판이 다름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민재판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예요. 그 선출된 권력 입법부가 지금 재판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법원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다. 헌법에도 102조 3항에 보면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입법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법원 조직을 어떻게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헌법에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세 사기 전담재판부도 생겼었고요. 2023년에는 행정법원에서는 그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도 만들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라는 걸 법률로서 정한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 내란과 관련돼서도 지금 사실 조기현 이 부장판사가 좀 재판을 좀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비판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서 국민들의 우려 없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상권 분립을 그렇게 흔드는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은 여야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측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근거가 전혀 없고 유연성이 분명함에도 그 추진에 앞장서는 것은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사법부에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입법, 사법 다 행정 다 나눠져 있는 것인데 자꾸 이 부분을 사법부가 이제 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좌지우지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합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새만금 이제 공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이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무안공항보다 활주로 길이가 200m나 짧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이게 정말 독주하는 그런 입법 그리고 독주하는 행정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류 이제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곳에 공항을 다시 세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행정과 입법이 이렇게 독주를 하는 속에서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법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요.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법마저도 그러면 입법과 행정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이 사법 시스템 오랫동안 갖춰 놓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말에도 여야는 시끄럽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것이다.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서 이 대법원장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고 나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개혁은 이 사법부가 자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춘 것, 그게 도화선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부가 자초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사법 개혁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 사법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그냥 진정한 그런 의사를 가지고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가 나온 것도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니까 갑자기 내란 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은 파기환송 내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게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괜찮고 이게 법대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또 안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법개혁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이 사법개혁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을 내릴 그런 이제 뭐 법관들을 안 친다든지 뭐 법관 평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두고서 이렇게 사법을 개혁하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개혁이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저희는 사법부의 핵심은 국민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법부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집단인가? 검찰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에서 수십 년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킨 거는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개혁을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입법부나 행정 권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방금 말씀드린 사법부의 핵심인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 그것을 사법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법원에 대한 평가, 재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위원회를 꾸려서 그런 평가한다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사법부가 올바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법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그 권한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그런데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비공개 개회사에서 사법부 참여 없이 개혁의 밑그림이 지금 잡히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앞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사법부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법부가 이제 들어가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수정을 해도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본인들의 의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뭐 검찰도 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의견은 일단 다 없애자 사법부도 일단 다 밑으로 이제 두자 이렇게 얘기하고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수정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법이 그리고 또 제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알듯이 정말 꼼꼼하게 이제 다지고 이제 제도 개혁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찍으면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만약에 문제되는 것들이 돌아온다면 또 어떻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미 없앤 사법부 그리고 이미 없앤 검찰 어떻게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사법부 개혁에는 사법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들어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법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받아들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검찰을 모두 없앤다라기보다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좀 기능을 구분하고 조직을 재편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주장이 이해가 되고 부의장님도 이제 사법 개혁에 있어서 사법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필요하죠.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반대만 하다가 이거를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뒤늦게 검찰개혁 TF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뒤늦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법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십시오. 그럼 그 특위나 그 회의 안에 사법부의 구성원들도 부르고 참고나 증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거기에 반영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입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분리한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법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 국회에 맡기되 거기에 사법부가 출석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그 절차가 저는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파기가 됐죠. 그 이후에 민주당 투톱 사이에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오늘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 둘의 살얼음판 같았던 갈등 상황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 사과하셨나요? 그거는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의원들 전체한테 사과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냉랭했는데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심기일전에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봉합이 될까요? 봉합해야죠. 봉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100일 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갈등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국민들께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많이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마치 지금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런 특검법에 대한 진정성이나 검찰개혁 모든 것들을 민주당의 결과 같이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선의를 갖고 합의한 거에 대해서 마치 국민의힘과 막 야합이라도 한 것처럼 비판을 받고 혼자 그거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저는 매우 억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먼저 어떻게 보면 또 손을 내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골쇄신하겠다, 당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는 원내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 의총에서 좀 그 의원 전체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네.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좀 사과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갈등이 좀 완벽하게 봉합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여야 합의가 파기된 상황에 오늘 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모처럼 정말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를 하면서 법사위 간사도 나경원 의원으로 선임을 하는데 합의를 한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을 살만에 뒤집은 걸 보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협상이나 합의에 응할 어떤 유인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협상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협상을 정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전에도 이제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이제 지고서 본인이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지도부와 같이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당시에 이게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 없이 지도부와 합의 없이 원내대표 스스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의 그 정청래 대표를 두고서 여의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여의도 대통령 위에 또 뭐 충무로 대통령인가요? 이제 뭐 김어준 씨를 일컫는 말이 있고 더 그 네. 위에 또 개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성 지지층들이 나와서 그때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들고 일어나고 이제 항의를 빗발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팬덤에 기대서 그냥 강성 지지층에게만 이렇게 인기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애들 장난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말 그대로 전투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더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잇따라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산에 따르면 국회 본청 앞 계단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15,000명이 집결을 했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더센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장외투쟁에 좀 힘을 싣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정말로 힘이 없는 그런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장외 투쟁, 그러니까 목소리를 밖으로 높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뭐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 오로지 본인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맞게 법도 고쳐야 되고 본인들에 맞게 이게 재판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모든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런 이제 민주당의 독단적인 이런 입법들이 다 통과가 되면요. 결국은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명명백백히 알려야 되는 그런 책무가 저희 야당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투쟁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투쟁을 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나 지금의 대통령실이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야당이 있다, 반대되는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를 모셔서 악수까지 했지만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의 강성 발언이 있었고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깨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협상을 할 유인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많이 가진 여당이 내주라라고 했으니까 이런 장외투쟁 상황이라면 여당에도 득될 건 없어 보여요. 근데 저희가 뭐 협치를 하고 뭔가 많이 갖고 있는 여당이 좀 내어주려면 저는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좀 명분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 하면 뭐냐면 저에게 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뭐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고 충무대 대통령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지금 여의도 당대표 따로 있고 온라인 당대표 전환기 씨 따로 있고 아스팔트 당대표 전원광훈 씨 따로 있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분들과 절연하고 오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전환기 씨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분들과 절연하고 온다면 저희는 언제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명분이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어주기 전에 국민의힘 먼저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 씨인 걸로.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